한국이 유출될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미 방첩 분석관의 조롱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은 이미 180초 반격 체계를 보유 중이었고 중국은 12만 명 인력을 앞세워 정보전을 장악한 상황. 한국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으로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누군가 대한민국의 기술을 노리고 있다. 생각지도 않던 이름을 듣고 패닉에 빠진 미국은 즉시 조사에 나섰고 단 48시간 만에 알게 된 진실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 도대체 무엇을 숨긴 겁니까? 대한민국이 감추던 비밀 무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군사 기술이요? 누가 굳이 그런 걸 훔칩니까? 국방부 회의실에서 터진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2025년 9월 7일 오후 워싱턴 펜타곤 4층 브리핑룸. 저는 에밀리 카터, 미국 국방정보국 소속 방첩 분석관입니다. 15년간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 유출 시도를 추적해왔죠. 그날 한국 방첩사령부에서 날아온 긴급 공조 요청을 보고받았을 때 솔직히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펼치자마자 손이 멈췄습니다. 12번. 천경 레이더 시스템 서버에 대한 비인가 접속 횟수였어요. 단순한 해킹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체계적으로, 그것도 내부 정보를 가진 듯 정확하게 핵심 데이터베이스만 노렸더군요. 카터 분석관, 이게 정말 심각한 건가요? 상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띄운 접속 패턴을 가리켰어요. 9월 3일부터 6일까지 매일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한국 시간으로요. 근무자가 가장 적은 시간대를 정확히 노렸습니다. 사실 천경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대포병 탐지 레이더. 미국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운용해온 기술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파일을 하나씩 열어볼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침투자가 노린 데이터 목록이 예상과 달랐어요. 단순한 레이더 설계도가 아니라 연동 프로토콜, 다중기지 통합 알고리즘, 실시간 사격, 지령 체계 같은 파일들이었죠. 그때 박서준 팀장의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방첩사 첨단보안팀을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카터 분석관님,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방금 추가 분석에서 나왔는데 접속 시도가 국내에서만 이뤄진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동유럽, 동남아, 그리고 중동, 세 곳에서 동시에 우회 접속한 흔적을 찾았습니다. 이건 단독범이 아니라 조직적인 침투예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게 단순한 산업 스파이가 아니라면? 천경이 그냥 레이더가 아니라면 왜 다국적 조직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노리는 걸까요? 박 팀장님, 제가 직접 가야겠습니다. 이건 전화로 논의할 수준을 넘어섰어요. 상관에게 보고하러 갔을 때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한국까지 갈 필요가 있나?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하면 되지 않나? 저는 모니터에 지도를 띄웠어요. 이 접속 위치들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오데사, 태국 방콕, 두바이. 이 도시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 뭔가? 모두 무기 암시장이 활발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열리는 방산 전시회 개최지이기도 하죠. 누군가 천경 기술을 빼내서 팔려고 합니다. 그것도 최고 입찰자에게요. 그제야 상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기술 유출이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만약 북한이나 제3국이 이 기술을 손에 넣는다면 동북아 군사 균형이 깨질 수도 있었습니다. 9월 8일 새벽,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동안 계속 자료를 검토했어요.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침투자들이 가져가려 한 파일 중에 K9 자주포 연동 모듈과 천무 다연장 통합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대체 천경이 뭐길래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단순한 탐지 레이더가 아니라 뭔가 더 큰 체계의 일부인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했을 때 조종사의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현재 한국 시간 오후 4시 30분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건 7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연합훈련 참관이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한국의 핵심 군사 기술을 노리고 있었고 그 배후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박서준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터 분석관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젯밤에 추가 침투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물리적 침투요.
천경이 배치된 기지 중 한 곳에 침입자가 나타났어요. 다행히 잡았지만요. 차를 타고 과천 방첩사령부로 향하면서 박 팀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침입자 소지품에서 USB를 찾았는데 거기에 천경 시스템 전체 구조도가 들어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극비 자료라는 거예요. 내부자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내부에 협력자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카터 분석관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끼리만 조사하면 객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요. 방첩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합동분석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 가득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젊은 분석관들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정혜린 대위가 다가왔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카터 분석관님, 이쪽 화면을 보세요. 지난 2달간의 서버 로그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와 코드가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정 IP 주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접속 시간도 일정했습니다. 이 IP 주소 추적했습니까? 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VPN을 여러 개 경유했는데 최종 발신지가 국내예요. 그것도 군 관련 시설 근처입니다. 점점 미스터리가 깊어졌습니다. 왜 굳이 해외를 거쳐서 국내에서 접속한 걸까요? 뭔가를 숨기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브라이언 휴즈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제 동료 사이버 분석관인데 저보다 하루 늦게 도착했죠. 에밀리, 이것 좀 봐. 침투 코드를 분석했는데 이건 아마추어 솜씨가 아니야. 적어도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는 조직이야. 증거가 있어? 코드에 사용된 기법이 작년 동유럽에서 발생한 방산업체 해킹과 일치해. 그때도 미해결로 남았지만 우리는 러시아계 조직으로 추정하고 있었지. 박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배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단정할 순 없습니다. 제가 신중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수법이 비슷한 건 사실이네요. 문제는 왜 한국의 천경 시스템을 노리느냐는 거죠. 그때 정 대위가 뭔가를 발견한 듯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삭제된 파일을 복구했는데 이메일이 나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이메일을 읽자마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물건은 준비됐다. 10월 2일 시연을 확인하고 최종 결정한다. 가격은 협상 가능. 최소 3천만 달러. 3천만 달러. 한화로 약 400억 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천경 기술을 그 가격에 팔려고 한다는 뜻이었죠. 10월 2일이 무슨 날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박 팀장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천경 K9 천무통합 운용 훈련일입니다. 고위 관계자들만 아는 일정인데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내부자가 있고 그가 조직과 연결되어 있으며 10월 2일을 디데이로 잡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3주뿐이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의 코드명을 스카이실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사 내용은 극비로 분류합니다. 우리가 놓치면 한국의 하늘이 뚫리는 겁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모니터의 푸른 빛이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죠. 천경이 단순한 레이더가 아니라 한국이 14년 전 연평도의 아픔을 딛고 만든 철벽, 방어 체계의 핵심이라는 거요. 9월 9일 아침 8시 방첩사 분석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박서준 팀장이 모니터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카터 분석관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천경 연구소 출입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패턴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매일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정기적으로 연구소에 출입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자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주간 연구원이에요. 그런데 지난 한 달간 거의 매일 밤 연구소에 왔다 갔습니다. 저는 출입 시간과 서버 침투 시간을 대조해봤습니다. 그러자 소름 끼치는 일치점이 나타났어요. 연구원이 건물에 있을 때마다 비인가 접속이 발생했던 겁니다. 신원 확인했습니까? 박 팀장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연구원 A라고 부르겠습니다. 실명은 보안상 비공개로 하고요. 3년 전 천경 프로젝트에 합류했고 핵심 알고리즘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이때 방첩사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의 단단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죠. 상황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을 국가안보 1급으로 분류합니다. 1급이면 제가 되물었어요. 천경 기술은 국가 핵심 보호 등급 1호입니다.
국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이게 유출되면 우리나라 방공망에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정예린 대위가 노트북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국장님, 방금 발견한 게 있습니다. 연구원 A가 제출한 해외학회 참가 신청서인데요. 서명이 위조된 것 같습니다. 화면에 두 개의 서명을 나란히 띄웠어요. 하나는 인사 파일에 있는 원본, 다른 하나는 최근 제출된 신청서의 서명. 미세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 서명을 위조했을까요? 브라이언이 물었어요. 박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아마 상급자 몰래 뭔가를 준비했다는 뜻이겠죠. 이 신청서 날짜를 보세요. 9월 28일에서 10월 3일. 바로 천경 시연 기간과 겹칩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만약 연구원 A가 해외로 기술을 빼돌리려 한다면 시연 직후가 최적의 타이밍이겠네요. 모든 관심이 시연에 쏠려 있을 때 말이죠. 국장이 즉시 명령했습니다. 연구원 A를 비공식 감시 대상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미국 측과 공동 조사팀을 꾸려라. 하지만 저는 뭔가 불안했습니다. 너무 쉽게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국장님, 혹시 이게 함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연구원 A는 믿기고 진짜 내부자는 따로 있을 수도.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공식 조사와 별개로 비공식 팀도 운영할 겁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 대위가 삭제된 메시지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연구원 A의 개인 이메일에서 발견된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 연구를 높이 평가해 주시네요. 조만간 만나기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내용이었지만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8월 27일. 정확히 첫 침투 시도가 있기 일주일 전이었죠. 브라이언이 추가 분석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에밀리, 이 교수님이라는 사람을 추적해봤어. 동유럽 대학 소속인데 이력이 깨끗하지 않아. 과거에 기술 브로커와 연관됐다는 첩보가 있었거든. 박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연구원 A가 자발적으로 접촉한 건가요? 아니면 포섭당한 건가요? 아마 둘 다일 겁니다. 제가 답했어요. 처음엔 순수한 학술 교류로 시작했다가 점점 깊이 빠져든 것 같네요.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뭔가를 포착한 거였어요. 정 대위가 황급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서버에 접근하고 있어요. 화면에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누군가가 천경의 핵심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하려 시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연구소가 아니라 외부였어요. IP 추적해. 박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몇 초 후 위치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였어요. 그런데 접속 계정은 연구원 A의 것이었습니다. 즉시 현장으로 국장이 명령했죠. 박 팀장과 2명의 요원이 뛰쳐나갔습니다. 저와 브라이언은 분석실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했어요. 30분 후 박 팀장의 전화가 왔습니다. 카페에 연구원 A는 없었습니다. 대신 노트북 하나가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원격 조종된 겁니다. 점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상대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치밀했어요. 연구원 A를 의심하도록 유도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경로로 침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 무렵 또 다른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브라이언이 암호화된 통신 기록을 해독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에밀리, 이거 빅터 세르게예프라는 이름이 나와. 빅터 세르게예프, 그 이름을 듣자마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국제무기 암시장의 브로커예요. 작년에 우크라이나 미사일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인터폴 수배자 명단에 올랐죠. 박 팀장이 물었습니다. 그가 이 사건의 배우인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빅터는 돈이 되는 기술이라면 뭐든 취급하거든요. 그리고 그에게는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있죠.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단순한 기술 유출이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 연루된 사건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의 천경 기술이 국제 무기 시장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여전히 천경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만든 레이더가 뭐가 그리 특별하겠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빅터 같은 큰 손이 직접 나섰다는 건 이 기술이 제가 상상한 것 이상이라는 증거였습니다. 밤 10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CIA 그리고 한국 국정원까지 참여했죠.
화면 속 미국 측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카터 분석관, 정말 빅터가 연루된 게 확실합니까? 네. 통신 기록에 그의 암호명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금 흐름도 그의 평소 수법과 일치해요. 그럼 즉시 국제공조를 요청해야겠군요. 한국 국정원 관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연구원 A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발적 협력자인지 아니면 이용당하는 건지. 저는 모니터에 타임라인을 띄웠습니다. 제 분석으로는 연구원 A가 처음엔 모르고 접근을 허용했다가 어느 순간 공범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금전적 유혹이나 협박이 있었겠죠. 브라이언이 손을 들었어요. 방금 또 발견한 게 있는데 연구원 A의 계좌에 최근 이상한 입금이 있었어. 소액이지만 여러 번에 나눠서 들어왔네. 얼마나 됩니까? 총 3천만 원 정도.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일 거야. 진짜 큰 돈은 기술 전달 후에 지급될 테니까. 국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부터 24시간 감시 체제로 전환한다. 그리고 미국 측에 정식으로 공조 수사를 요청하겠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박 팀장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카터 분석관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처음엔 미국이 왜 개입하나 싶었습니다. 우리 기술이 그 정도로 중요한가 하는 의구심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알겠네요.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천경 기술이 적대 세력에 넘어가면 한미연합방어 체계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천경의 진짜 능력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뛰어난 레이더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후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새벽 1시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정 대위가 불렀습니다. 카터 분석관님, 이것 좀 보고 가세요.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가 떠 있었어요. 천경 시스템의 일부 구조도였습니다. 이게 단순한 레이더가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K9 자주포와 실시간 연동되는 부분, 그리고 천무와 자동 교전 명령을 주고받는 프로토콜. 이건 완전히 통합된 자동 반격 시스템이네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그대로 유출된다면, 적이 우리의 반격 패턴을 알게 된다면? 박 팀장님,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박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연이 코앞인데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상대는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었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으니까요. 9월 12일 오전, 정혜린 대위가 복구한 파일들이 모니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삭제됐던 입찰 기록들이었어요. 처음엔 평범한 장비 구매 서류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세 건의 입찰, 모두 위장입니다. 정 대위가 설명했어요. 레이더 부품 구매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천경 시스템 접근 권한을 얻으려는 시도였어요. 첫 번째는 7월에 제출된 고주파 송신기 모듈 입찰, 두 번째는 8월 초 신호 처리 보드 구매 건, 세 번째는 불과 일주일 전 안테나 교체 부품 요청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였지만 신청 업체들을 추적해보니 모두 유령회사였죠. 업체 등록 주소를 확인해봤더니 브라이언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홍콩, 두바이, 그리고 키프로스, 모두 페이퍼 컴퍼니의 천국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정 대위가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어요. 연구원님, 따님이 미국 유학 중이시죠? 학비가 만만치 않으실 텐데.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악센트로 봐서 동유럽 출신 같았어요. 누구시죠? 연구원 A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간단한 자료 몇 개만 공유해 주시면 따님 졸업까지 모든 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정 대위가 파일을 멈췄습니다. 8월 말에 녹음된 통화예요. 이후로 비슷한 통화가 17건 더 있었습니다. 17건.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체계적인 포섭 작업이었던 거죠. 통화 내용을 하나씩 들어보니 점점 교묘해지는 수법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금전적 제안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엔 은근한 협박으로 바뀌었어요. 9번째 통화를 들어보세요.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시면 따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위험한 곳이거든요. 연구원 A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우리는 이미 당신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빚 3천만 원,
아내의 병원비, 그리고 상사 몰래 진행한 부업까지. 여기서 통화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다시 통화가 이어졌고 그때부터 연구원 A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죠. 박서준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카터 분석관님, 현장에서 뭔가 발견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건 손톱만한 전자 장치였어요. 연구소 서버실 환기구에서 찾았습니다. 무선 데이터 전송 장치예요. 브라이언이 장치를 분석했습니다. 이건 군사용 암호화 칩이 들어있네. 일반인이 구할 수 없는 물건이야.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서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외부로 전송합니다. 탐지도 어렵고요. 이런 걸 설치하려면 최소 30분은 필요한데. 정 대위가 끼어들었습니다. CCTV 확인했는데 지난달 정기 점검 때 외부 업체 직원이 들어왔어요. 그때 설치한 것 같습니다. 점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빅터 조직이 여러 경로로 동시에 침투를 시도한 거였어요. 연구원 A는 그중 하나의 통로였을 뿐이었죠.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미국 국방부였어요. 카터 분석관, 빅터 세르게예프의 최근 동향을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태국에서 목격됐고 대규모 자금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최소 5천만 달러. 하나로 650억 원이 넘습니다. 650억. 천경 기술을 사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었죠. 도대체 이 시스템이 뭐길래? 오후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습니다. 박 팀장이 가져온 군사 기밀 문서였어요. 천경은 단독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가 지도를 펼쳤어요. 전국에 6개 기지가 있고 모두 실시간으로 연동됩니다. 지도에 표시된 점들을 보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각 지역의 천경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브라이언이 물었어요. 한 곳에서 포탄을 탐지하면 6초 안에 전국 모든 포대가 그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K9이나 천무가 자동으로 반격 준비를 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럼 빅터가 노리는 건 제가 말을 꺼냈지만 끝맺지 못했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법이겠죠. 박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알고리즘만 손에 넣으면 우리 방어망의 허점을 모두 알 수 있으니까요. 정 대위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어제 밤 침투 시도가 또 있었는데 이번엔 물리적 접근이 아니라 전자전 공격이었어요.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해킹이 아니었어요. 군사작전에서나 볼 수 있는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었죠. 출처를 추적했더니 브라이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에서 발신됐어. 하지만 진짜 발신지는 아닐 거야. 위장이란 뜻입니까? 네. 하지만 이런 수준의 위장을 할 수 있는 조직은 많지 않아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죠. 불안감이 혼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술 유출 사건인 줄 알았는데 국제적인 정보전으로 확대되고 있었어요. 방첩사 국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을 국가안보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원 A가 정말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박 팀장이 파일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조사해봤습니다. 연구원 A는 천경 알고리즘의 30% 정도만 접근 가능했어요. 하지만 그 30%가 전체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포탄 궤적 계산과 자동 반경 명령 생성 부분이거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장 취약한 곳에 있었던 거예요. 저녁 무렵 미국 CIA로부터 추가 정보가 왔습니다. 빅터의 통신을 감청했는데 10월 2일을 디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뭔가 큰 일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10월 2일이 뭐가 특별한가요?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박 팀장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천경 K9 천무 통합 시연일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죠. 그럼 그날, 네, 아마 그날 최종 데이터를 빼내려 할 겁니다.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작동하는 완벽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정 대위가 뭔가를 발견했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연구원 A가 최근에 접근한 파일 목록인데 시연 시나리오와 참가, 부대 배치도가 포함돼 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들은 시연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날 우리가 자랑스럽게 선보일 순간을 그들은 약탈의 기회로 삼으려 했던 겁니다. 앞으로 22일. 제가 말했습니다. 그 안에 이들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상대는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고 여러 경로로 동시에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내부자까지 확보한 상태였죠. 브라이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밀리,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천경이 정말 레이더일 뿐일까?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천경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왜 빅터 같은 국제 브로커가 이렇게 집착하는지, 왜 여러 국가가 개입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밤 11시 숙소로 돌아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서울의 밤하늘. 그 어딘가에서 우리를 노리는 눈들이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내일은 천경 기지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 시스템의 진짜 위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지 깨닫게 되죠. 혼란스러웠습니다. 점점 더 큰 그림이 드러날수록 우리가 막아야 할 것도 커져만 갔으니까요. 9월 13일 새벽 5시 박서준 팀장의 급한 전화에 잠이 깼습니다. 카터 분석관님, 지금 당장 와주셔야 합니다. 천경 운용 기지로 가야 해요. 1시간 후 우리는 경기도 모처의 군사시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박 팀장이 설명했죠. 이제 천경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기지에 도착하자 장안을 소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경 운용 담당관이었죠. 3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 장교였어요. 카터 분석관님, 들어오시죠. 보안 서약서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축구장만 한 통제실이었어요. 벽면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으로 덮여 있었고 수십 명의 운용병들이 콘솔 앞에 앉아 있었죠. 이게 천경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소령이 중앙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극비 사항이에요. 화면이 바뀌자 한반도 전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6개의 붉은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서울, 철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각 지역의 천경 기지입니다. 장소령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독립된 6개가 아닙니다.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죠. 박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걸 스카이넷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영화와는 다른 의미로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입체적인 그래픽이 나타났어요. 한반도 상공을 덮는 보이지 않는 그물망 같은 것이었죠. 3개축 통합 감시 체계입니다. 장소령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서부축은 서울 인천 파주를 담당하고 중부축은 철원 춘천 원주, 동부축은 강릉동의 3척을 커버합니다. 브라이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실시간으로 연동된다고요? 네, 0.03초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 포탄을 탐지하면 0.03초 만에 전국 모든 기지가 그 정보를 공유해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미국도 이런 수준의 통합 시스템은 아직 구축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한국 기술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장소령이 운용 일지를 꺼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기록입니다. 보시죠. 페이지를 넘기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북한의 포사격 징후를 489회 탐지했고 그중 321회는 실제 발사 5초 전에 예측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제가 물었어요. 포를 발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 동작이 있습니다. 포신 각도 조정, 장약 장전, 그리고 미세한 진동. 천경은 이 모든 걸 잡아냅니다. 100km 밖에서도요.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실제 상황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이었지만 운용병들의 움직임은 실전 같았어요. 적 포병 활동 감지, 좌표 확인 중. 한 운용병이 보고했습니다. 화면에 붉은 선들이 그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상 탄도였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K9 3개 포대 자동 지정 완료. 천무 2개 중대 연동. 반격 준비 시간 23초. 23초. 적이 포를 쏘고 나서 우리가 반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엔 최소 3분이 걸렸던 일이었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박 팀장이 말했어요. 빅터가 왜 이 시스템을 노리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레이더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모든 화력을 하나로 묶는 신경망이었죠. 장소령이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건 어제 새벽 빅터 조직의 통신을 감청한 내용이에요. 음성이 재생됐습니다. 러시아어였는데 자막이 함께 떴죠. 스카이넷 구조를 확보했다. 하지만 불완전하다. 핵심 알고리즘이 빠져있다. 시연때 완성본을 구할 수 있나? 내부자가 준비 중이다. 10월 2일 모든 게 결정된다. 정 대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빅터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는데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화면에 복잡한 거래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홍콩, 스위스, 케이맨 제도를 거쳐 돈이 움직이고 있었죠. 총 얼마나 됩니까? 브라이언이 물었어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8천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1,000억이 넘죠. 그런데 이상한 건 돈의 출처가 하나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정 대위가 지도를 띄웠습니다. 최소 4개국에서 자금이 나왔어요. 중동 2곳, 동유럽 1곳, 그리고 동남아 1곳입니다. 순간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절도가 아니었어요.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한국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던 겁니다. 박 팀장이 파일 하나를 더 열었습니다. 연구원 A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지난 3일간 이상한 동선이 포착됐어요. 지도에 점들이 찍혔습니다. 집, 연구소, 그리고 용산 미군기지 근처였어요. 왜 거기에? 제가 물었습니다. 아마 미국 측 정보를 빼내려 했을 겁니다. 한미 연동 프로토콜 말이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들은 한국 시스템뿐 아니라 한미 연합 방어 체계 전체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장소령이 운용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천경에는 우리도 최근에야 완성한 기능이 있습니다. 새로운 모드가 활성화됐습니다. 프리딕티브 카운터 파이어. 예측 대응 사격이라는 뜻이었죠. 적이 포를 쏘기 전에 발사 징후만으로 반격 좌표를 계산합니다. 실제 발사와 동시에 우리 포탄이 출발하죠. 이론상으론 적 포탄이 떨어지기 전에 적 포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이 휘파람을 불었어요. 이건 게임 체인저네요. 맞습니다.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절대 유출되면 안 됩니다. 그때 정 대위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방금 서버 로그에서 발견했는데 누군가 운용 매뉴얼 전체를 복사했어요. 언제? 장소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분 전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내부자가 우리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천경을 조사하러 간 틈을 노렸던 겁니다. 박 팀장이 즉시 명령했습니다. 모든 출입구 봉쇄, 지난 1시간 동안 건물을 나간 사람 명단 확보. 하지만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외부로 전송됐을 테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수비만 할 순 없습니다. 공격으로 전환해야 해요. 무슨 뜻입니까? 미끼를 놓는 겁니다. 가짜 정보를 흘려서 그들을 유인하는 거죠. 박 팀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실패하면 천경이 통째로 넘어갑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성공하면 빅터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할 수 있어요. 장소령이 끼어들었습니다. 시연이 이제 2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더 과감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물론 속으로는 불안했지만요. 그날 밤 작전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천경 데이터를 만들어 연구원 A에게 흘리기로 했죠. 그리고 그가 그것을 빅터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원 A가 우리를 의심하면? 브라이언이 물었어요. 그래서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90%는 진짜, 10%만 가짜로요. 정 대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10%가 핵심이겠죠? 맞습니다.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코드를 가짜로 씹는 겁니다. 그들이 그걸 사용하는 순간 역추적이 가능해집니다. 박 팀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트로이 작전을 시작합니다. 기지를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어요. 저 하늘 어딘가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 천경. 이제 우리가 그 방패를 지켜야 할 차례였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박 팀장이 말했죠. 카터 분석관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필사적인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건 단순한 기술 보호가 아니네요.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14년 전 연평도를 기억하십니까? 물론이죠. 그때 우리는 적 포대 위치를 몰라서 제대로 반격하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천경을 만들었어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천경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의지 그 자체였던 거예요.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결의의 산물이었죠. 내일부터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됩니다. 과연 우리가 빅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적은 이미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천경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됐으니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낼 겁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다음 며칠이 모든 걸 결정할 거예요. 10월 2일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 바로 천경 K9 천무통합 시연일이었거든요. 빅터 조직이 노리는 바로 그날이었죠. 새벽 3시, 박서준 팀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내일 모든 게 결정됩니다. 10월 2일 오전 6시, 경기도 포천의 육군 종합훈련장. 이미 수백 명의 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주한미군 부사령관까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이곳이 첨단 기술 전쟁의 최전선이 될 거라는 걸. 김도윤 소령을 처음 만난 건 관측소에서였습니다. K9 자주포 사격통제관이었죠. 그가 장비를 점검하며 말했어요. 카터 분석관님, 오늘 보실 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도 아직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앞선다. 하지만 곧 제 생각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오전 9시,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떴고 장하늘 소령이 설명을 시작했죠. 지금부터 적 장사정포 공격 상황을 가정한 실전 훈련을 시작합니다. 북쪽 80km 지점에서 적 포병이 발사 준비 중입니다.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포신 상승 징후 포착. 스크린의 타이머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사 예측. 5초 후 발사 예상. 운용병이 외쳤어요. 정말로 5초 후 모의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하지만 천경은 이미 알고 있었죠. 포탄이 포신을 떠나는 순간 화면에 붉은 궤적이 그려졌어요. 탄착점 계산 완료. 철원 제3사단 지역. 김도윤 소령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K9 전포대. 자동 연동 시작. 제가 초시계를 봤습니다. 7초. 포탄 발사 후 7초 만에 우리 K9들이 포신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8초. 정확히 28초 만에 반격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반격 발사. 6대의 K9이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천무 연동. 다연장 로켓 조준 완료. 김민재 중위가 천무 발사 버튼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스크린에는 예상 타격 지점이 표시됐죠. 적 포대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500m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동시 표적 12개 처리 가능. 장소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브라이언이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이건 우리 시스템보다 빠른데. 맞았습니다. 미국의 최신 대포병 레이더도 탐지해서 반격까지 최소 45초가 걸렸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28초, 거의 절반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정혜린 대위가 태블릿을 들고 급히 다가왔어요. 조용히 귓속말했습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방금 연구원 A가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네. 시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빼내고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성능을 보여주는 바로 이 순간, 적이 그 데이터를 훔쳐가고 있었던 거예요. 박 팀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자리를 떴죠. 하지만 시연은 계속됐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고위 인사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두 번째 시나리오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동시 다발 공격 상황이었어요. 적 포병 3개 지점에서 동시 발사 징후.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 곳에서 동시에 발사 준비를 하는데 천경은 각각의 발사 시점을 따로 예측했어요. 1번 표적 3초 후, 2번 표적 5초 후, 3번 표적 7초 후 발사 예상. 정말로 그 시간에 정확히 발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천경은 세 발의 궤적을 동시에 추적했죠. 김도윤 소령이 설명했습니다. 각 포탄마다 다른 K9을 자동 할당합니다. 최적 위치의 포대가 최단 시간에 반격하도록요. 스크린에 복잡한 선들이 그어졌습니다. 각 K9에서 적 포대까지의 예상 탄도였죠.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한 최적 반격 방안이었어요. 이건 인공지능 수준이네요. 브라이언이 감탄했습니다. 장소령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딥러닝 기반 예측 알고리즘을 사용해요.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학습했죠. 그때 국가연구기관 평가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12번의 테스트에서 천경의 5초 탐지는 100%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실전 조건에서도 5초 탐지는 안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연구원 A가 이 모든 데이터를 가져가고 있다면? 세 번째 시나리오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적의 기만 사격이었죠. 적이 가짜 표적을 섞어서 발사했습니다. 운용병이 보고했어요. 10발의 포탄 중 셋은 실제 탄두가 없는 기만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천경은 그것까지 구별해냈어요. 질량 분석 완료. 3번, 7번, 9번은 기만탄입니다. 실제 위협은 7개.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물었더니 김도윤 소령이 설명했습니다. 포탄의 초기 속도와 궤적 변화율을 분석하면 질량을 역산할 수 있어요. 가짜는 가볍거든요. 이 정도 기술이면 정말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적의 모든 포병 전술을 무력화할 수 있었죠. 네 번째 시나리오에서 절정이 왔습니다. 연평도 포격을 재현한 상황이었어요. 14년 전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장소령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대응에 13분이 걸렸죠.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연평도 방향에서 포탄이 날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발사 전 탐지, 좌표 확인. 포탄이 발사되기도 전에 적 포대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탄이 먼저 날아갔어요. 카운터 파이어 발사, 적 포탄 도착 전 제압 가능. 스크린에서 두 궤적이 교차했습니다. 적 포탄이 우리 땅에 떨어지기 전에 우리 포탄이 적 포대를 타격하는 시뮬레이션이었죠. 54초, 김도윤 소령이 말했습니다. 연평도 때 780초 걸렸던 일을 이제 54초에 할 수 있습니다. 관람석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노병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14년 전의 악몽을 기술로 극복한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때 정 대위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연구원 A가 방금 2기 바이트를 다운로드했어요. 전체 시연 데이터입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시연을 중단하고 연구원 A를 체포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지켜볼 것인가. 박 팀장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트로이 작전 발동. 가짜 데이터를 섞어보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연구원 A가 가져가는 데이터 중 일부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었죠. 마지막 시나리오가 시작됐습니다. 포화 공격 상황이었어요. 적 포병 20개 포대 동시 발사 준비.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천경은 20개 포대를 동시에 추적하고 각각에 대한 반격 방안을 실시간으로 계산했어요. K9 12대, 천무 6대 동시 연동, 80% 제압 가능. 장소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형 킬체인입니다. 탐지부터 타격까지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이죠.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일어섰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될 수 있겠네요. 시연이 끝났습니다. 성공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전투는 이제부터라는 걸. 박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연구원 A가 데이터를 빅터에게 전송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가짜 데이터를 알아챌까요? 알아채기 전에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역추적이 가능해요. 시연장을 나오면서 김도윤 소령이 말했습니다. 카터 분석관님, 이제 우리 기술을 인정하시나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이 정도 기술이면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도,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도.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죠. 이 모든 게 연평도의 아픔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빅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정 대위가 통신을 감청했죠. 데이터 확인했다. 대단한 기술이다. 내일 최종 거래를 하자. 미끼를 문 겁니다. 이제 낚시를 시작할 차례였죠. 그날 밤, 저는 시연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5초 탐지, 28초 반격. 이 숫자들이 단순한 성능 지표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결정체였던 겁니다.
내일 빅터와의 최종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함정이 성공할까요? 그리고 천경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10월 3일 새벽, 저는 분석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시연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빅터 조직의 통신 기록을 대조하고 있었죠. 뭔가 놓친 게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브라이언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에밀리, 아직도 안 잤어? 브라이언, 이것 좀 봐요. 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빅터의 통신 경로를 복원했는데 이상한 패턴이 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빅터의 메시지가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보여주는 지도였죠. 뭐가 이상한데? 여기 보세요. 모든 통신이 세 개의 허브를 거쳐요. 테헤란, 양곤, 그리고 다마스쿠스. 이 도시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브라이언이 잠시 생각하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모두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야.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세 국가 모두 한국의 방산 기술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정예린 대위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카터 분석관님, 방금 자금 추적 결과가 나왔어요. 정 대위가 보여준 자료를 보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를 통해 흘러간 돈의 출처가 명확했어요. 이란에서 3천만 달러, 미얀마에서 2천만 달러, 시리아에서 1,500만 달러, 6,500만 달러.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로 800억이 넘네요. 박서준 팀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큰일입니다. 연구원 A를 신문했는데 충격적인 진술을 했어요. 박 팀장이 조서를 펼쳤습니다. 연구원 A의 떨리는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죠. 처음엔 단순한 학술 자료 공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요구가 늘어났어요. 천경의 주파수 대역, 신호 처리 알고리즘, 그리고 K9과 천무의 자동 교전 프로토콜이요. 그들이 특히 관심을 보인 건 무력화 방법이었습니다.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들은 천경을 훔치려는 게 아니었어요. 천경을 무력화하려는 거였죠. 이건 기술 절도가 아닙니다. 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건 전략적 무장해제 시도예요.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제가 화이트보드에 도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만약 이 세 국가가 천경의 작동 원리를 완벽히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밍이나 기만 신호를 만들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럼 한국의 대포병 방어 체계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북한이 마음대로 포를 쏠 수 있게 되는 거죠. 박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이건 동북아 군사 균형을 완전히 뒤집는 일입니다. 한국이 14년간 쌓아온 방어 체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정 대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빅터의 하드드라이브에서 복구한 파일인데요. 화면에 나타난 건 상세한 단계별 계획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블라인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1단계 천경 시스템 구조 파악, 2단계 취약점 분석, 3단계 무력화 코드 개발, 4단계 북한의 기술 제공, 5단계 동시다발 도발 유도. 이들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 전쟁 재개였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천경이 무력화되면 한국은 북한의 포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요. 브라이언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에밀리, 여기 더 충격적인 게 있어. 빅터가 접촉한 북한 인물 리스트야. 명단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한 전략군 사령부, 정찰총국, 그리고 심지어 핵무기 연구소 관계자까지 있었어요.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움직였는지 알겠네요. 한국을 무장해제시키는 대가였던 거군요. 저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천경 프로젝트 위협 분석, 전략적 재평가 필요성. 미국의 기존 평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천경은 단순한 탐지 레이더가 아니라 한국 방어 체계의 중추신경입니다. 이것이 무력화되면 한미동맹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정 대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유출 단계표를 완성했어요. 빅터 조직이 지금까지 확보한 정보입니다. 리스트를 보니 섬뜩했습니다. 천경 운용 주파수 80% 완료, K9 연동 프로토콜 60% 완료, 천무 통합 시스템 40% 완료. 이미 상당 부분 유출됐네요. 브라이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핵심 알고리즘은 아직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은 가짜 데이터가 있죠.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빅터가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순간 역으로 그들의 네트워크를 파괴할 수 있어요. 제가 미국 국방부에 보낼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천경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유일한 실시간 대응 체계입니다. 둘째, 한미연합사령부 작전 수행의 핵심 정보 자산입니다. 셋째, 동북아 억제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걸 믿을까? 믿게 만들어야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예요. 천경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정 대위가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빅터 조직의 다음 목표를 확인했어요. 10월 10일 부산에서 무기 브로커들의 비밀 회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천경 데이터를 거래하려는 거군요.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즉시 지원을 요청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그들을 막아야 해요. 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결론 천경 프로젝트 보호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동북아 안보 질서를 지키는 일이며 자유진영 전체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미국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새벽 4시 보고서를 암호화해서 전송했습니다. 워싱턴은 지금 오후였을 거예요. 곧 답이 올 겁니다. 박 팀장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카터 분석관님, 처음 오셨을 때와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네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이 이 정도 기술력을 가졌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의지예요. 연평도의 아픔을 기술로 극복하려는 그 집념 말입니다. 정 대위가 덧붙였습니다. 방어 등급도 재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천경은 이제 최고 등급 기밀로 분류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접근 권한도 대폭 축소해야 해요. 연구원 A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되니까요. 오전 6시 미국으로부터 답신이 왔습니다. 국방부 차관보의 직접 메시지였죠. 보고서 검토했다. 충격적이다. 즉시 NSA와 CIA를 투입하겠다. 한국 정부와 전면 공조하라. 브라이언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완전 전시 대응 수준이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경을 지키는 것 이상을 해야 해요. 빅터 조직 전체를 소탕해야 합니다. 박 팀장이 작전 지도를 펼쳤습니다. 10월 10일 부산. 그곳에서 모든 걸 끝내야 합니다. 준비할 시간이 일주일 뿐이네요. 충분합니다. 박 팀장의 눈이 날카로웠어요. 우리에겐 그들이 모르는 무기가 있으니까요. 뭐죠? 그들이 훔쳐간 가짜 데이터요. 그걸 미끼로 써서 일망타진하는 겁니다. 정 대위가 마지막 분석을 마쳤습니다. 확인했어요. 빅터가 확보한 데이터 중 20%가 우리가 조작한 거예요. 특히 무력화 코드 부분은 완전히 가짜입니다. 그들이 그걸 사용하면 역으로 그들의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위치가 노출되죠. 충격이 가시고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아니었어요. 냉정하게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했죠. 제가 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정보전이 아니라 진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천경을 지키는 것은 곧 한국을 지키는 일이고 동북아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부산에서 최종 결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다르게 보게 됐다는 것. 그들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자가 아니라 함께 싸워야 할 전우였습니다. 10월 10일 새벽 4시 부산항 제3부두 컨테이너들 사이로 잠입한 한미합동작전팀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빅터 조직을 일망타진할 디데이였죠. 저는 임시 지휘소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알파팀 위치 확인. 박서준 팀장의 낮은 목소리가 무전에서 들렸습니다. 브라보팀 대기 중. 미국 CIA 요원의 답신이 이어졌죠. 새벽 4시 30분. 검은 SUV 세대가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빅터 세르게예프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CCTV 화면 속 그의 얼굴은 여유로웠습니다.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걸 전혀 모르는 표정이었죠. 표적 확인. 빅터 외 구명. 정예린 대위가 보고했어요. 창고 안으로 들어간 빅터 일행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기다리던 일이 벌어졌어요. 시스템 접속 시도 확인. 브라이언이 외쳤습니다.
가짜 천경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있어요. 제가 엔터 키를 눌렀습니다. 트로이 목마가 작동하기 시작했죠. 빅터의 전체 네트워크가 우리 화면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지금이다. 박 팀장이 명령했어요. 특수부대가 일제히 진입했습니다. 순식간이었죠. 빅터는 저항할 틈도 없이 제압당했어요.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아직도 천경 데이터를 분석하는 창이 떠 있었습니다. 가짜인 줄도 모르고 오전 8시 서울 용산 방첩사령부 대강당 긴급 소집된 기자들과 군 관계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방첩사 국장이 단상에 올랐죠. 60대의 단단한 체구, 날카로운 눈빛. 그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대한민국 핵심 군사 기술을 노린 국제 범죄 조직을 완전히 수탕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국장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지난 2달간 이들은 우리의 대포병 탐지 체계인 천경 시스템을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왜일까요?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객석에서 지켜보며 긴장했어요. 우리의 기술이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국장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천경은 단순한 레이더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다시는 무방비로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결정체입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제 옆에 앉은 김민재 중위가 작게 탄성을 질렀어요. 과거 연평도 포격대, 우리의 대응 시간은 180초였습니다. 국장이 설명했죠. 하지만 이제는 54초입니다. 70% 단축이죠.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수치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국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10월 2일 실시한 통합훈련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천경이 포탄을 탐지하고 K9이 즉시 반응하고 천무가 연동되는 장면이었죠. 타이머가 선명했습니다. 54초.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노병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연평도 포격 당시 현장에 있었던 예비역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4년 전 그날 우리가 얼마나 무력했는지 기억합니다. 포가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몰랐고 반격할 좌표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강당 곳곳에서 비슷한 반응이 나타났죠. 연평도의 상처를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국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침투 차단율 96%, 대응 오차 1.7초. 이것이 현재 천경 시스템의 성능입니다. 미국 국방부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 시스템보다도 우수합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는 게 놀랍네요. 그때 연구원 A가 호송되어 들어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떨리는 손. 그가 증언대에 섰죠. 저는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딸의 학비, 아내의 병원비. 하지만 그것이 나라를 팔아먹을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어떻게 포섭됐는지, 무엇을 요구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청중은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갈등했죠. 그들이 가장 원했던 건 천경을 무력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연구원 A가 고백했어요. 만약 성공했다면 북한은 마음대로 포를 쏠 수 있었을 겁니다. 장하늘 소령이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천경 운용관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포탄을 막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을 예방합니다. 그녀가 운용 일지를 펼쳤어요. 작년 한 해 우리는 500여 차례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습니다. 그때마다 즉각 대응 태세를 갖췄죠. 그 결과 실제 도발은 10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천경 덕분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장소령이 단호했습니다. 적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알면 함부로 쏘지 못합니다. 억제력이죠. 이수진 하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K9 관측수였죠. 스물셋의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저는 최전방에서 근무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매일 반복한 포대를 감시하죠. 예전엔 무서웠습니다.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포탄이.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국장이 물었어요. 이제 우리가 먼저 압니다. 천경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포신을 들면 우리는 이미 조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아요. 강당의 박수가 터졌습니다. 젊은 병사의 증언이 모두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노병철 상사가 나왔습니다.
30년간 포병 정비를 담당한 베테랑이었어요. 저는 연평도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굵었어요. 그때 우리 K9은 멀쩡했습니다. 포도 있었고 포탄도 있었죠. 없었던 건 단 하나, 적의 위치였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천경이 적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죠. 우리 포병들은 이제 자신 있습니다. 언제든 반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시스템이 해킹당할 뻔했습니까? 국장이 인정했습니다. 우리의 방심이었습니다. 기술만 믿고 사람을 소홀히 했죠.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배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요. 브라이언이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에밀리, 저 반응 좀 봐. 이건 단순한 기술 브리핑이 아니야. 감정적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있어. 맞았습니다. 청중은 단순히 정보를 듣는 게 아니었어요. 14년간 쌓인 한과 두려움이 자부심과 안도감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죠. 국장이 마지막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빅터 조직이 확보하려 했던 정보의 가치는 최소 1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만큼 천경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박서준 팀장이 추가 설명했습니다. 체포된 빅터 일당에게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4개국이 천경 무력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방어막을 뚫으려 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국장이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발 앞섰기 때문입니다. 김도윤 소령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K9 사격통제관입니다. 천경과 매일 함께 일하죠. 이 시스템이 있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예전엔 적이 쏘고 나서야 대응했습니다. 지금은 쏘기 전에 압니다. 이 차이가 생명을 살립니다. 한 여기자가 물었어요. 미국은 이 기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제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에밀리 카터, 미국 국방정보국 분석관입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카메라들이 돌아왔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미국이 더 앞서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천경은 특정 분야에서 미국 시스템을 능가합니다. 특히 다중표적 동시 처리와 예측 반격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기술 파트너로 인정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기술 뒤에 있는 의지입니다. 연평도의 아픔을 기술로 극복한 그 정신. 그것이 진짜 억제력입니다. 노병 한 분이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이들도 하나둘 일어났죠. 순식간에 강당 전체가 기립했습니다. 천경을 만들고 지킨 이들에 대한 경이었어요. 방첩사 국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로써 천경 프로젝트 침투 사건은 공식 종결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계는 계속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복도에서 장하늘 소령을 만났습니다. 카터 분석관님, 감사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인정해준다는 게 큰 의미예요. 인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예요. 제가 답했죠. 천경은 정말 대단한 시스템입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믿으시는군요. 한국도 할 수 있다는 걸. 저녁 무렵 빅터의 최종 신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모든 걸 자백했어요. 배후 국가들, 자금 출처, 그리고 최종 목표까지. 한반도를 다시 전쟁터로 만들려 했다. 빅터의 자백이었습니다. 천경만 무력화하면 가능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천경은 지켜졌고 한국의 하늘은 여전히 철벽이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공감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다고. 한국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고 그 의지를 기술로 구현했습니다. 천경은 단순한 레이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자존심이자 미래를 향한 확신이었어요. 10월 28일 오후 2시 워싱턴 펜타곤. 저는 국방부 상황실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2달 전 이곳에서 한국 기술을 조롱했던 바로 그 자리였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카터 분석관, 천경 프로젝트 최종 보고를 시작하세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2달 전, 이 자리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누가 굳이 한국 기술을 훔치겠냐고. 제가 그때 동의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날의 조롱이 모두의 기억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가 계속했습니다. 천경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이었고 한국의 기술력은 특정 분야에서 미국을 능가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탐지 5초, 반격 54초, 그리고 빅터 조직이 움직인 800억 원이라는 금액. 이 돈이 증명합니다. 천경의 전략적 가치를요. 적대 세력들은 우리보다 먼저 그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저는 7년 전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한국 탐지 능력 평가, 미국 지원 필요성. 그 보고서에서 저는 한국을 기술적 의존국으로 분류했었죠. 이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수정합니다. 제가 선언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등한 방패입니다. 새로운 보고서 제목이 화면에 떴습니다. 한미 기술 동맹, 상호 보완적 파트너십 구축 필요성. 천경 시스템은 3가지 면에서 혁신적입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죠. 첫째, 예측 탐지 능력. 적이 발사하기 전에 안다는 것. 둘째, 실시간 다중 연동. 전국의 화력이 하나로 움직입니다. 셋째, 자동화된 반격 체계. 인간의 판단 시간을 최소화했죠. 차관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정말 작동합니까?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빅터 조직도 그것을 알았기에 800억을 들여 무력화하려 했던 겁니다. 크린의 박서준 팀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띄웠습니다. 천경 운용기지 앞이었죠. 한국 방첩사와의 협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대응은 신속하고 정확했어요. 특히 가짜 데이터로 빅터를 유인한 작전은 교과서에 실릴 만합니다. 한 제독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정정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미국은 글로벌 감시 능력이 있고 한국은 지역 특화 정밀 타격 능력이 있죠. 함께하면 완벽한 방어막이 됩니다. CIA 국장이 말했습니다. 빅터 조직 소탕도 한국이 주도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원했을 뿐입니다. 작전 계획부터 실행까지 한국이 이끌었어요. 그 결과는 완벽했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진과 현재 천경 시스템 사진을 나란히 배치했어요. 14년. 한국이 연평도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그들은 피해자에서 방어자로, 의존국에서 파트너로 진화했습니다.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력 지침을 어떻게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까? 동등한 기술 공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할 것도 있습니다. 특히 천경의 알고리즘은 우리 시스템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차관보가 따로 불렀습니다. 카터, 2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군요. 아닙니다. 제가 답했어요.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제대로 보게 된 겁니다. 편견 없이요. 저녁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박서준 팀장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카터 분석관님, 미국 보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미국도 한국을 다르게 볼 거예요. 차로 이동하면서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미국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천경을 대단하지 않게 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저희 오만이었죠. 이제는 다르잖아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카터 분석관님이 그걸 바꿔주셨고요. 방첩사에 도착하니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예린 대위, 브라이언, 장하늘 소령, 김도윤 소령. 모두 2달간 함께 싸운 전우들이었죠. 축하합니다. 정 대위가 말했어요. 빅터 조직 완전 소탕, 그리고 천경 보안 강화 완료. 브라이언이 덧붙였습니다. 에밀리, 내 보고서 덕분에 미국도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대. 장하늘 소령이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천경 로고가 새겨진 기념패였어요. 명예 천경 수호자 자격입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죠. 저는 감동했습니다.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저를 진짜 동료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귀국 전 마지막으로 천경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운용병들이 여전히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24시간 한국의 하늘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카터 분석관님, 이수진 하사가 다가왔어요. 덕분에 우리 시스템이 안전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 건 없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지킨 거죠. 노병철 상사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인정한다니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네요. 공항 가는 길에 박 팀장이 물었습니다. 다시 오실 건가요? 물론이죠. 이제 우리는 파트너니까요. 2달 전과 정말 다른 대답이네요. 맞았습니다. 2달 전 저는 마지못해 왔었죠. 한국 기술이 뭐가 대단하겠냐며.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배울 점이 많은 곳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그 위를 보이지 않는 방패가 덮고 있었죠. 천경이라는 이름의 철벽이. 한국 기술을 누가 훔치겠냐던 그 조롱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천경은 훔칠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아니, 그 이상이었죠. 그것은 한 나라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의 증명이었으니까. 기내에서 최종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제목이 자랑스러웠어요. 한국, 동북아의 방패,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 2달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한미 기술 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천경이 있었어요. 다시는 무방비로 당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의지가 만든 기적의 시스템. 창밖으로 한국이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곧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이제 그곳은 제게도 지켜야 할 곳이 됐으니까요. 천경은 계속될 겁니다. 한국의 하늘을 지키며 동북아의 평화를 수호하며 그리고 기술의 힘으로 과거의 아픔을 미래의 희망으로 바꾸며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